기초연금 다 받는 거 아니었어? 나는 받을 줄 알았는데 서류 들고 갔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주변에서도 이런 말 참 자주 나옵니다. 나이만 되면 그냥 나오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면 조건이 복잡하고 왜 안 되는지도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65세 넘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누가 받느냐보다 왜 못 받게 되느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나는 받을 수 있는 건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의 기초부터 왜 못 받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앞으로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같이 알아볼까요? 기초연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이게 뭔가요? 하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께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에 처음 도입됐고 그 배경에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줄고 자식한테 의지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적인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소득 인정액이라고 부르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혼자 사는 분은 한 달 약 213만 원,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둘이 합쳐 약 340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소득은 없는데 집이 한 채 있으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가치보다 전체적인 소득과 생활 형편을 따져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도 매년 바뀝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4만 2,510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는 둘 다 전액 수령은 안 되고 조정되지만 합산해 약 54만 8천 원까지 가능합니다. 물가나 재정 상황에 따라 매년 조금씩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도 드실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린다고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그때부터 매달 지급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청은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로 가셔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신청 가능한 시기도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10월이라면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놓쳐서 3개월, 6개월씩 늦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영자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어요. 박영자님은 65세 생일 지나고 나서야 주민센터에서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러 갔는데 사실은 몇 개월 전부터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못 받은 돈은 소급 지급이 안 되니까 결국 몇십만 원을 놓친 셈이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연금은 내 형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제도고 미리 알고 준비하면 더 많은 걸 챙길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상담 받아보시고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는 조건에 맞는 것 같은데 왜 못 받는 거지? 기초연금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들,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나이만 넘기면 다 받는 줄 아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러 가보면
고객님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 듣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건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입니다. 이 단어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내가 실제로 벌고 있는 돈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부 기준으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혼자 사는 분은 한 달 228만 원,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는 둘이 합쳐 364만 8천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쯤 되면 나는 소득도 없고 일도 안 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계산에는 단순한 월급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선 퇴직연금.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쌓인 연금이 매달 70, 80만 원 들어오면 그 금액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예금이나 적금, 보험, 심지어 해약환급금이나 펀드 잔액도 금융자산으로 간주되며 그걸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소득으로 더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공시가격, 전세금, 세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소득입니다. 나는 혼자 신청했는데 왜 남편 연금까지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기초연금은 개인별로 신청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엔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남편이 퇴직연금을 받고 있거나 아내 명의로 고액예금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 더해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판단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정혜 어르신은 본인 명의 재산은 거의 없었지만 남편 명의의 15년 된 자동차 한 대와 정기예금 5천만 원 때문에 기준을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가 쓰는 돈도 아닌데 왜 내 몫에서 빠지느냐? 이렇게 속상해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경우는 신청조차 안 하는 분들입니다. 이천에 사는 최기남 어르신은 우리 자식들이 잘 살아서 난 못 받겠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아예 신청을 안 하셨대요. 그런데 자녀 소득은 기초연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억대 연봉을 벌든 집을 몇 채 갖고 있든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집이 한 채 있고 소득이 없다면 기준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이 조금 높다고 무조건 탈락되는 건 아니고 기준 안에 들어오는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으니 이제 의미 없겠지 하고 몇 년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도 오르고 계산 방식도 조금씩 바뀝니다.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이영자 어르신은 2022년에는 소득 인정액이 살짝 초과되어 탈락했지만 2025년에는 기준이 상향되면서 다시 신청했고 지금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 번의 정보 확인으로 노후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생활비를 넣어주는 경우 그 금액이 너무 크고 일정하게 계속 들어오면 정부는 이를 정기적인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자식이 넣어주는데 이런 경우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생활비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금액이 작거나 불규칙적이라면 크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그냥 신청서만 내고 결과만 기다리는 건 위험합니다. 사전에 상담을 받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고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도 꽤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신청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자녀나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스로 안 될 거라 단정하지 마세요. 한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은 달라지고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한 번 더 문을 두드려 보면 뜻밖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건 이제 그만, 준비하면 달라집니다. 나이가 됐는데도 기초연금이 안 나와요. 조건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만 준비하고 잘 챙기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중랑구에 사는 김영분 어르신 얘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67세, 혼자 사시고요. 소득은 없지만 예전에 들었던 적금이 꽤 남아 있어서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셨습니다. 센터에서는 금융자산이 기준보다 많다고 했죠. 그런데 상담을 다시 받아보니 그 적금은 실제로 사용 계획이 없었고 오래된 보험도 해약환급금이 높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자녀 결혼자금 일부로 미리 쓰고 보험도 조정하니까 2개월 뒤 재신청해서 바로 승인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융자산은 기준 이상일 경우 상담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용 계획이 없는 예금이나 고액의 보험은 해약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직접 일해서 얻는 근로소득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다만 2025년 기준으로는 월 112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 이내에서 일하시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니 노인 일자리 참여도 부담 없이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에 사시는 이성자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전세로 살고 계셨는데 전세 보증금을 5천만 원 대출로 충당하셨어요. 신청할 때 그 대출 서류를 내지 않아서 전체 자산이 너무 높게 잡혔고 그 때문에 탈락한 거예요. 그런데 대출 증명서, 이자 납입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자 자산에서 차감되었고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채는 자산에서 빼주는 항목입니다. 서류만 챙기면 불이익 없이 정확하게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사본, 최근 금융자산 내역서, 재산세 과세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이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대부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고 요즘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자녀나 지인이 대신 신청해도 되고 대리 신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받기 위한 준비였다면 이제부터는 받고 나서 꼭 챙겨야 할 것들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혜택이 함께 따라오는 제도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장기남 어르신 사례입니다. 연금은 받고 있었는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기초연금 수급자는 공공요금 감면 대상이셨던 거예요. 한국전력, 도시가스공사, 수도사업소에 신청하셨더니 한 달에 1만 5천 원 넘게 요금이 줄었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18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신청 한 번이면 되는데 모르고 계셨던 거죠. 겨울철에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계절에 도시가스, 연탄, 전기세 차감 등을 지원하는 건데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정 소득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고 매년 지원금이 10만 원 이상 제공됩니다. 대구의 박정희 어르신은 전기장판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하세요. 이 바우처 혜택 덕분에 한겨울에도 마음 놓고 따뜻하게 지내고 계신 거죠. 또 하나 건강보험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경감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요. 부산에 사는 이창섭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받고 나서 보험료가 매달 2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공단에 전화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감면 대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문화 혜택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무임 교통카드, 문화누리카드 같은 제도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영화, 공연, 여행 상품, 도서 등 다양한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카드입니다. 지자체에서 따로 신청해야 하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복지제도를 못 받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만복 어르신은 기초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으셔서 주거급여를 함께 신청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17만 원을 임대료로 지원받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은 상호 배제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함께 받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기초연금 하나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엔 부족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를 출발점 삼아 혜택과 제도를 함께 챙기면 생활이 훨씬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묻는 사람이 결국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전화상담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꼭 함께 준비해야 할 3가지 전략.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이제 막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하나만으로는 살기 어렵습니다. 한 달 30만 원 안팎의 금액으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긴 현실적으로 무리죠.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함께 준비하면 좋은 3가지 전략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노후소득 다각화입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의 기초일 뿐이고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훨씬 더 여유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과거 직장 생활을 하며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기초연금과는 별도로 매달 지급됩니다. 두 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기수 어르신은 동네 도서관에서 하루 3시간 주 3일 일하면서 월 40만 원 정도 수입을 얻고 계세요. 기초연금은 그대로 받고 있고 건강도 챙기고 생활도 더 활기차졌다고 하십니다.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안에서 일정 금액은 충분히 허용됩니다. 그 외에도 집에 여분의 방이 있다면 작게 월세 수입을 얻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 임대소득도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 조정과 서류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럴 땐 주민센터에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두 번째, 연계 가능한 복지제도 활용입니다. 기초연금은 단독제도가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과 함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김말순 어르신은 기초연금 30만 원 외에 주거급여로 매달 18만 원의 임대료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50만 원 가까운 안정적 소득이 생긴 셈이죠. 또 하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거동불편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파견,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지원 등 다양한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등급을 받으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되긴 하지만 받는 복지 서비스의 실질 가치는 훨씬 큽니다. 특히 2025년 이후 기준이 상향되면서 연금 수급과 타 복지제도 간의 연계 가능성도 더 넓어졌습니다. 이 역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제도들입니다. 복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역 혜택들도 꼭 확인하세요. 서울 동작구에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분기마다 문화이용권을 제공합니다. 노원구는 어르신 보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광주시는 경로당 무료 간식, 목욕 쿠폰 등을 운영 중입니다. 이런 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기만 해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도 내게 맞는 복지 메뉴를 이용하면 현재 내가 신청 가능한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과 함께 조회해 보셔도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시작입니다. 그 위에 어떤 혜택을 쌓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혼자 찾기 어려우시다면 주민센터, 복지관, 상담센터 등 여러 채널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챙긴다는 마음으로 한 발짝만 더 움직여 보세요.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못 받는 이유, 신청 전략, 그리고 놓치기 쉬운 혜택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겁니다. 기초연금은 나이만 넘겼다고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기준을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받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그 위에 쌓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소득 전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앞으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무지개 인생 채널은 여러분의 노후가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